안녕하세요. 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2021년도 1월 달에 달라지는 제도의 5번째. 뭘까요? 안내해드렸죠? 법인의 부동산 양도세 추가 세율이요. 10%였던 게 20%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주택법인이 한동안 한참 작년도에 그 전에 이제 법인을 많이 이제 설립을 해서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이제 매수들을 법인 명의로 많이를 했었는데, 법인의 장점이 그전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가 가능했었어요. 법인세율만 내고서 그 법인세율에도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만 조금씩 내면 됐는데, 이 단기 매매를 활용하기에는 법인이 가장 좋았지만 대출이라든가 이제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을 하기 위해서 배당세라든가 이런 걸 들어가서 요율을 좀 따져보더라도 어쨌든 개인 명의보다는 그 다음에 주택수에 들어가고 세금의 규제가 자꾸 많이 진행되면서 조금 피해서 가기가 괜찮아서 법인으로 인해서 주택법인들을 많이들 매수를 하셨었는데요. 법인은 이제 양도차익이 이제 이득이 된 거에 대한 그 해의 법인세만 납부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법인 기본 법인 세율에다가 법인 비본 세율에다가 토지 등 양도소득세 세율이 10%가 추가가 됐었는데요. 그게 지금 20%로 인상이 됐다고 하고요. 거기에 입주권과 분양권도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 세율이 10%에서 25%에 추가 과세가 되는 거는 기본 세율에서 10%였던 게 20%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개인과 법인 간의 세부담 차이가 이제 많았다는 게 이제 조세 회피를 좀 했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 취득을 위한 권리인 입주권과 분양권도 이제는 추가 세율로 적용이 된다. 그리고 요율이 올라갔다. 그게 21년도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한동안 그 대책이 여러 가지의 대책이 막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이제 법인으로 관련된 대책이 대대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강화가 됐다가 이제 시행되는 시기가 조금씩 이제 날짜에 따라 지정이 돼 있다가 이제 1월부터 이제 양도소득세 요율이 이제 그러니까 그 토지 등 법인세 요율이 추가가 되는 걸 보시고, 법인으로도 이제는 주택을 매수하시는 걸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요즘에 제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해서 주택임대차도 법인들도 계시잖아요. 이분들도 그전에는 실리익이 있는데 그 실리익이 지금은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정책을 피면서 참 많이들 연구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서 여기를 피하면 여기가 걸리고 여기를 피하면 여기가 걸리고 해서 막 솔루션이 전혀 안 나오는 상황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나, 그러다가 나중에는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인도 이제 한번 조금 이제는 달라지는 제도가 많이 있으니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거고요. 또 달라지는 제도 중에 이렇게 막 묶는 제도만, 올라가는 제도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좋아지고 완화되는 제도도 있다는 게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든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기준을 완화를 했는데요. 무주택 실소유자가 특별공급의 신청 기회, 특별공급 아시죠? 이제 처음으로 주택을 받으시는 분한테, 그분들한테 기회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소득 요건을 완화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현재 도시근로자가 월평균 소득 100%이거나 맞벌이가 120%일 때는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을 100%였던 걸 130%로 완화를 했고요. 맞벌이는 140%로 이서 완화를 했다고 하고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물량 중에 70%가 이제 소득 수준으로 해서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을 하여 나머지 30%에 대한 소득 요건을 완화를 하셔 130% 이하인 사람에게도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을 해서 선점을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 물량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소득 수준을 완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우선 공급의 탈락자들과 함께 추첨을 해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생애 최초의 특별 공급의 기회를 더 늘렸다. 이런 거는 정말로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특별 공급의 기준을 완화를 했다는 내용이 21년도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이다 보니까
6-3 생활권에 지금 공공택지도 분양 예정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때 소득 수준이 안 돼서 포기하셨던 분들은요, 완화가 되는 규정이 있으니까요, 모집 공고문을 꼭꼭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모집 공고문을 가지고서 거기 해당 분양사에다가 한 번 더 여쭤보시고요. 월평균 소득 금액과 소득 요건이 내가 조금 넘어서 공공택지 분양 받는데, 공공분양 받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판단하셨던 분들은요, 완화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완화된 부분을 활용을 해서 그 청약을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세종시 아파트 청약이 6-3이 원래 12월에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달라지는 제도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기관에서도 이제 LH에서도 이제 이런저런 요건을 완화를 하셔서 모집 공고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다시 수정을 해야 되고, 건설사들도 그거에 맞춰가지고서 이제 기존의 법이 또 바뀌다 보니까 이것저것 또 완화도 하고 추가할 거 추가하고 공지할 거 공지하고 하다 보니까 청약이 좀 미뤄진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달에 세종에 청약이 될 것 같고요. 6-3 생활권의 청약과 해서 그래도 내년 21년도에는 세종시의 청약의 바람이 좀 있으니까요. 이걸 잘 활용을 하셔서 활용하시고,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기준 완화가 2020년도와 21년도가 소득 수준이 완화됐다는 걸 한 번 더 참고를 하셔서 이걸 가지고서 청약을 한번 노려보시거나 한번 꿈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7번째가 분양주택 입주 예정 사정 통보를 신설을 했고, 입주 전에 하자 보수를 완벽히 해놔라. 2-4 생활권 나성동이 이제 1월 7일부로 시작을 해서 이제 아파트 입주가 대대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사전 점검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입주일이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자연재해로 인한 공사가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전 점검을 하고 났을 때 하자가 많이 나오는 회사이면 또 하자 보수 기간이 길어야지만 입주를 지적을 해주다 보니까 문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입주일이 정확하게 예정이었던 기준으로 해서 건설사들이 진행을 했고, 또 무리하게 이제 대단지 아파트로 들어가다가 보면은 건설 하자, 그 다음에 분양 당시의 계획과 안 맞춰져 가지고서 하자가 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제 건설사 입장에선 입주 예정일이 언제였다 그러면 그날까지 무조건 해야지만 지연이자가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무리하게 그날까지 그 다음에 입주를 시키는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수분양자들의 가장 피해가 많았던 상황인 거죠. 이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가장 많았던 상황인 거를 조금 정부에서도 인지를 하셨는지 이제 사전 통보를 신설을 하고 하자 보수를 입주 전까지 완벽히 해놔라, 이런 법이 1월 달부터 신설이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분양에서 움직이는 것들로 인해서 시행령이 많이 개정이 되면서 분양주들한테도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무리하게 입주 일정을 잡다 보니까 시연이자라든가 그런 건설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입주 일정을 잡다 보니까 집안에 하자 신청을 하고 들어갔는데 하자 보수가 전혀 안 된 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세종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에 입주 물량이 기본적으로 5,000세대 이상이 됐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입주해요, 저기도 사전 점검해요,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건설사들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체크를 제대로 못하고, 건설사도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크를 못하고, 이제 두 번째가 문제가 뭐였냐면요, 거주를 하다가 보면 하자가 생겨요. 그러면 2년 있다가 1년 있다가 하자가 생기는데, 문제는 자재가 없어요. 마루가 많이 패여 있어서 마루만 하나 바꾸고 싶은데 이 자재가 없는 거예요. 건설사들 딱 2년만 하자 보수를 해주다 보니까 2년 만에 하자 보수를 하고 나서 그것만 무상으로 해주고, 하자를 신청한 사람만 무상으로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서 해라.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어요. 기간은 2년이 지났으니까 그 정도 AS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못한 거는 개인적인 비용을 내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분양하고 입주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들려면 거의 제품이 5년이 지난 상태의 제품이다 보니까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물량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5년 후에는 다 그냥 무조건 이제 분양하고 입주하고 2, 3년 후에는요, 그냥 낭비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루가 비슷한 마루가 없다 보니까 새로 다 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 조금만 보수를 하면 자원 절약에서도 굉장히 좋고 인건비도 좋고 그거를 보수하는 사람의 비용도 부담이 줄어드는데 자재 확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하고 나서 2, 3년 후에 자재 확보가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개인 비용으로 비슷한 톤으로 한다고 해도 표시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임차인이 거주했던 집이었으면 임차인의 실수로 인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가려고 하지만 자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께서는 너무 마루가 티가 나니까 싫다, 다 해달라. 임차인은 이것만 해도 되는데 자재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임차인의 요구사항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물론 정부에서도 건축법이나 건설사도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자재 확보는 어느 선까지는 해놓고, 기본적으로 몇 년간의 자재는 선까지는 해놓고 개인 부담을 하더라도 AS를 할 수 있게끔, 내가 수리를 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입주하고 5년까지의 확보는 돼 있어야 되는데 어느 건설사고요, 다 단종이 돼서 물건이 없다는 게 그들의 똑같은 일괄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사전 점검하고 입주자 아파트를 지정을 해서 했을 때 마루라든가 이런 게 공사가 진행이 되거나 했을 때도 조금 사비용으로 사놓을 수 있으면 사놓으셔도 나쁘지는 않으시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톤으로 돼 있는 것들을 조금 구비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일하다가 시트지도 막 준비해 놓은 적이 있었어요. 시트지 색깔도 틀려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고서 남은 거 있는 거 그것도 막 이렇게 해서 뭐 걸레바지라든가 이런 데 조금씩 땜빵 해드리기도 하고, 오히려 제가 준비를 했던 케이스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하시거나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막 요청을 해서 계속 비슷한 자재를 요구를 했으나 건설사들만과 그 공장, 그 자재 납품 회사들까지만 특별하게 제휴가 돼 있어서 납품 회사할 때 문제가 생겨버리면 자재를 확보를 못한다는 게 이제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정부가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해주고 입주민들한테 이런 거를 좀 더 신설을 해서 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요즘에 제가 입주 아파트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요건과 안전진단의 절차를 대폭 강화를 하겠다. 아파트가 굉장히 노후가 되면서 요즘에 아파트 이제 부동산 재테크나 투자로도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많이 움직이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내년부터는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는 최초 조합 설립을 신청하면 분양 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반드시 실거주 2년을 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조합 설립을 신청을 하면 분양 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게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요건이 강화가 됐고요.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있죠. 이 안전진단의 관리 주체도 강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허위로 안전진단 보고를 작성을 해서 중대한 상황에만 처벌을 했었는데, 이제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세부 사항을 개정을 해서 21년도에는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어느 지역이고 많이 세팅이 되고 있고,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된 분량을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하고 있는 데에서도 이제는 실거주 요건이 강화가 돼야지만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재건축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그거에 돈이 된다고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실거주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지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서 이제는 조금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알아보고 투자를 하시고 한 번 더 공부를 해보고 투자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1년도 1월 달에 변경되는 제도 8가지 중에 오늘 두 번째를 안내를 해드렸고요. 제가 2월 달, 3월 달에서 12월까지 과연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꼼꼼히 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제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몽땅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